4월 21일 펼쳐지는 부산 교차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 6경주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역시 부산 경마는 편성이 빡빡합니다. 출주도수 최대로 거의 다 채우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 부산에 기승불가 기수가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서울에서 이제 YTN배 대상 경주가 있기 때문에 김혜선 기수도 올라가 있고요. 오해다 기수, 유현명 기수, 그리고 정도윤 기수, 최상현 기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권호찬 기수, 다실바 기수, 박재희 기수, 서승훈 기수까지, 그리고 진경 기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승 정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좋은 말을 못 탔던 기수들, 이 출전 기회가 적었던 기수들이, 이번 경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상당히 좀 힘을 낼 가망이 좀 높습니다. 그런 점도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되고요. 역시 다나카 기수, 외국인 기수한테도 좀 눈길이 가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대부분 기복마입니다. 아직 출주 횟수가 그렇게 많은 마필들은 아니지만 기복마의 부진마가 될 가망이 좀 높은 그런 마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장래 발전 기대치가 높다. 물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니지만 발전 기대치가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마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선행마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필이 경주를 주도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개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스타트가 딱 되면 3번 게이트에 있는 썬더가이, 그리고 4번 게이트에 하늘신화,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마 블레이징맨, 이런 마필들이 좀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보여지고 선입권이 막 뭉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앞선의 마필들과 선입권 또는 추입권의 마필들의 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결국은 막판 직선주로 승부가 될 가망이 좀 높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마필이 좀 근성을 가지고 뛸 수 있느냐고요. 12마필이 뛰는 경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빡빡하게 편성이 흘러갈 겁니다. 전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근성을 가지고 뚫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 어느 마필이냐죠. 자, 일단 저는 이 앞선에 가는 이 3번마 썬더가이나 4번마 하늘신화, 이 두 마필보다는요, 외곽에 있는 9번마 블레이징맨이 기습 선행을 갈 가망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마필이 기습 선행에 성공한다면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3번마 썬더가이나 4번마 하늘신화의 전개가 저는 좀 어려운 전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보통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편성에서 그나마 좀 능력마를 찾자, 그 마필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기수나 마방에서 생각하기에 내 마필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 습성과 관계없이 선행을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그 마필이 9번마 블레이징맨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6번마 라운스트로크는 지금 입상의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12월 31일 경주에서 빅와일드를 제치고 2척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 이후의 행보가 영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스타트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믿기는 좀 어렵고 솔직히 조교 모습도 저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9번마 블레이징맨이 기습 선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선입권이 막 두터운 경주에서 뚫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일단 이 1번마 스카이 영웅, 기본적으로 김태현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2km의 감량 이점을 안 왔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게이트의 이점입니다. 1번 게이트에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능력으로 봤을 때는 뭐 앞도 안 되고 뒤도 안 되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글쎄요, 이번 경주 조교를 보면 이제 말이 너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지금 조교를 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마필이 3월 달에 거세수를 거친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마필들은 과거에 경마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지우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이런 모습이 좀 달라졌죠. 휴양마도 마찬가지고요. 1번마 스카이 영웅이 어쨌든 뭐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좀 좋아 보였다라는 거고, 자, 2번마 베스트보이 김어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민장기 조교사에서 이 두 마필을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이 두 마필의 컨디션을 보자면 저는 베스트보이가 조금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이 마필은 앞선도 갈 수 있습니다. 이번 편성에서는 앞선도 갈 수 있고, 막판까지 근성 있게 끈기 있게 올라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8번마 포스트맨은 지금 바닥권이죠. 바닥권의 마필입니다. 인기도도 조금은 밀렸을 가망이 높기는 한데, 저는 이 마필은 뒷심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보통 보시면 썬더모카신의 자마들이 이 하위군 단거리에서 순발력으로 승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포스트맨은 지금까지 이 두 번 뛴 모습을 보면 발주가 잘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뒷심은 좀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라면 조금은 빠르게 서둘러서 앞선을 나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뭐 꼭 선행을 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앞선의 마필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3, 4코너를 돌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거기에 전진구 기수가 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의 기승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서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에 4도마번을 추천을 하는데, 추천은 안 할 마필이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좀 꼭 좀 보셔야 될 마필은 이 12번마 불의 제국입니다. 현장 컨디션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 그런 발전 기대치, 이 마체형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좀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은 영 이렇다 할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8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거든요. 이런 마필들은 언젠가 한번 일을 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이번 경주냐? 기본적인 편성이라면 솔직히 불의 제국을 보기는 어려운데, 이번 편성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약에 이 불의 제국의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러면 어쩌면 출마가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보여진 객관적인 모습이라든가 조교 모습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불의 제국을 좀 강하게 보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 상태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결국 이번 경주는 뭐 인기도와는 관계없이 전개의 흐름대로 마번을 좀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블레이징맨, 1번마 스카이 영웅, 2번마 베스트보이,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포스트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국산마 5등급의 부진마 경주라고 봐야 되고요. 어쩌면 이 국산마 5군이 한계인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승군자에 나오는 5번마 모르페우스, 이 마필의 인기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은 초반 스타트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다기보다는요, 좀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앞선을 좀 강탈하는 마필입니다. 자, 이 승군전에 나오기 때문에 좀 승군에 대한 부담은 없잖아 있겠죠. 있는데 해볼 만한 상대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 이 5번만 모르페우스 입장에서는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좀 맞이를 했는데, 그렇다고 선행마가 없는 경주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기는 하지만 좀 침체기에 있는 마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쩌면 모르페우스의 입장에서는
승군전이지만 입상의 호기를 만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번 경주가 이 4번마 무비모어, 5번마 모르페우스, 6번마 신의 망치, 7번마 더에어, 이 네 마필에 저는 선행 경합으로 경주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200m 경주에서 이 앞선의 마필들이 강력한 느낌을 주는 그런 마필들은 아니지만 빠르게 전개를 하는다. 그리고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전개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그랬을 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2번마 벨로시레터입니다.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분명히 이제 근성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 편성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한 국산마 5군 경주에 가서는 솔직히 입상 가능 후보마로 거론이 될 수 없는 마필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은. 근데 이 2번마 벨로시랩터가 전개로는 저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직전 이성재 기수의 기승은 글쎄요, 저는 뭐 인기도도 물론 많이 밀려 있었죠. 그리고 상대가 상당히 좀 강하기는 했지만 뭐 이렇다는 모습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와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뭔가 마필의 느낌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최은경 기수가 기승 정지니까 이성재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마필도 좀 인기마가 되기는 하겠죠. 인기마가 되기는 하겠는데, 저는 뭐 조교 모습도 그렇고 뭐 그렇게 강해 보이지를 않고, 이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마필 중에 이 7번마 더 에어는 강금마죠. 외산마입니다. 그리고 11월 달 이후에 이제 좀 공백을 두고 2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외산마긴 하지만요. 자, 그러면 앞선에서 갈 수 있는 4번마 무비모어나 5번마 모르페우스, 신의 망치, 여기서 끝날 것이냐. 자, 특히나 여기서 이 6번마 신의 망치는 제가 이번 경주에서 글쎄요, 이 마필이 인기를 어느 정도 가져갈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노리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 뭐 신의 망치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승군한 이후에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좀 적응만 한다면 솔직히 이번 경주 앞선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페더럴리스트의 자막, 기본적인 막판 근성, 탄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신의 망치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게 갖고 가고 있고요. 벨로시랩터가 좀 별로라고 한다면, 제가 보는 대안으로는 이 11번마 원더풀 체로키입니다. 이 마필이 승군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여주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이 원더풀 체로키의 입장에서는 이번 경주 어떤 견제 없는 승부가 가능한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계속해서 인기마였습니다. 계속해서 인기마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제를 받으면서 전개를 했었는데, 글쎄요, 이번 경주에서도 뭐 복병권으로 거론은 되겠죠. 하지만 최고 인기마 이런 대열에는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외곽에 있고, 그러면 견제 없는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필이 경주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마필의 견제를 받으면서 가느냐와 뭐 견제 없이 가느냐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버립니다. 결국 이번 경주 스타트가 딱 되면 저는 5번마 모르페우스, 4번마 무비모, 7번마 이 더에어, 이런 마필들이 지금 앞선으로 막 나가려고 할 텐데, 6번마 신의 망치가 김어수 기수라면 저는 선행 가리라고 보는 거죠. 신의 망치가 선행을 가고 모르페우스가 따라가는 전개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외곽에서 앞선 빠르게 붙여볼 11번마 원더풀 체로키 정도가 붙을 수 있는 경주. 다시 말하면 저는 이번 경주 앞선 전개하는 마필선에서 끝난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모르페우스, 6번마 신의 망치, 4번마 무비모어,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원더풀 체로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해 있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는 기존 국산마 5등급에서 지금 부진마들이 지금 출전을 해 있기 때문에 이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한테 조금은 더 눈길이 가는 경주입니다. 여기 지금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이 이 7번마 논스톱 듀티, 8번마 대승리자, 그리고 11번마 재즈스타, 이 세 마필이 지금 그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데, 자, 7번만 논스톱 듀티는 지금 7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한 마필, 직전 경주 우승으로 지금 승군을 했기 때문에 뭐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비교적 그 편성이 좀 강한 국산마 6군에서 좀 그래도 좀 뛰었던 마필들과 같이 경합을 펼쳤던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앞선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입니다. 거기에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조교를 상당히 좀 강하게 시키고 나왔고요. 승군전이긴 하지만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8번마 대승리자는 이 3착만 3번을 하고 지금 승군한 마필입니다. 막판 탄력은 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뭔가 근성이 좀 부족해 보이고, 결정력이 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3착 승군마, 승군전에서 강승부하기는 조금은 어려워 보이고요. 자, 문제는 11번마 재즈스타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직전 경주에 이제 우승을 하고, 이제 승군전에 나왔는데, 보통 우승을 하고,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우승하고,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들이 많은 인기를 가져가면서, 이제 무너지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기 때문에 배당이 나오는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11번마 재즈스타는, 마필 자체가 선행일변도의 마필이 아니란 얘기죠. 보통 데뷔전에서 우승을 하는 마필들이 앞선 전개하고 좀 솜쉬운 전개 속에서 우승을 하다 보니까 승군을 해서 승군전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데, 이 11번마 재즈스타는 직전 경기도 11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였는데 막판 탄력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은 좀 성장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주고요.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기수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믿을 기수라고는 뭐 최시대 기수 이 정도면 믿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마필 데뷔전 아니 승군전이기는 한데 조교를 상당히 강하게 시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경주거리가 좀 늘어났다, 1200에서 1400으로 늘어났다라는 단점은 좀 있지만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이 1번마 차이밍런입니다. 직전 경주에 승군전이었죠. 외곽 게이트에서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는 어느 정도 끊어냈던 마필이에요. 근데 외곽에서 안게이트 쪽의 마필들이 자리를 내주질 않다 보니까 거리적인 손해를 엄청 보면서 4코너를 돌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4코너에서 걸음이 무뎌지니까 아예 경주를 좀 포기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데뷔전 2차 그리고 경주거리 늘려서 1300m 국산마 60 고별전에서 우승을 하고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400m라는 경주 거리가 이 차이밍런의 질주 스타일에는 좀 어울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 또 하나의 인기만이 이번만 원더풀 큐티가 좋은 상승세를 가지고 가다가 직전 경주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세가 한번 좀 꺾인 건데, 이 마필이 지금 17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4번에 준우승을 했는데 최근 기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조교 모습도 그렇고 전개에 있어서도 이 마필이 지금 선위권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입상 후보 마필들이 다 선위권 전개를 하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견제를 버텨내기는 조금 어렵고 저는 기세가 한풀 꺾였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 조금 재미있게 보는 마필은 이 10번마 아리원 퀸입니다. 14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을 한 마필.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앞으로 더 뛸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근데 자, 이 마필의 특징이 하나가 있죠. 지금 이번 경주가 1400m 국산마 50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순발력 좋은 마필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김동현 기수가 이 아리온킨을 가지고 기습 선행을 가게 되면요. 이 10번마 아리온킨이 선행을 가는 가운데 선입권에서 뭐 1번마 차이밍 런, 2번마 원더풀 큐티, 7번마 논스톱 듀티, 뭐 11번마 재즈 스타 뭐 이런 마필들이 다 붙여서 선입권에서 싸움을 하게 될 텐데 이 선입권에 있는 마필들이 다 입상 후보 말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견제를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버페이스를 하지를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20번 마리온킨이 기습 선행에 성공을 하고 도주성 선행을 만약에 나가버리면 3, 4코너 지점까지도 이 마필을 넘어서려고 하는 마필이 솔직히 눈에 보이질 않는다라는 거죠. 왜?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400m 입상 후보 말들이 인기마들이 다시 말하면 경험이 많지 않은 마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하는 순간에 아리온킨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온킨이라는 마필은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입상에 성공한다. 다시 말하면 자력 승부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전개에 의해서 이 마필이 이 좋은 전개, 앞선 전개를 하면서 막판까지 버틸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재즈스타, 7번마 논스톱 듀티, 1번마 차이밍 런,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아리온킨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위에 세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현장 주로 컨디션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감안을 했을 때 인기마 접전 구도로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좀 마번을 압축을 해서 가야 되는 경주고요. 만약에 이변이 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기습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이 10번마 아리온킨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승식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하나의 경마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편성입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능력이 뛰어난 그런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니지만 형군에서 어느 정도 자기 걸음 보여줄 수 있는 마필과 지금 최근 부진의 늪에 빠져 있지만 여기서 그냥 끝날 마필들이 아닌 그런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좀 재미있는 그런 편성으로 좀 보여지고 마지막 결승선 직선주로까지도 예측을 하기 어려운 그런 승부가 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입상 후보마가 좀 다수 포진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번 경주는 좀 혼전 구도의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1600m 경주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 구간이 상당히 길죠. 뒷직선이. 그래서 이 1600m의 경주는 좀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결과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뚜렷하게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빠른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닌데 일단 뭐 제가 보는 마필들 중에서 좀 앞에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4번마 위너블 에디션, 5번마 버럭, 7번마 아베라우어, 9번마 월드5, 12번마 코너원 정도가 지금 앞선에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4번마 위너블 에디션은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고 계속해서 좀 외곽 게이트에 있었던 마필인데 23일 경주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1200m 앞선에 붙이면서 막판까지 근성을 보여줬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다음 경주 3월 22일 경주에 김혜선 기수가 인기말이었지만 외곽에서 고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복을 보이는 마필인데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가 조금 유리해졌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쉽게 앞선을 가기는 좀 만만치 않은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5번마 버럭은 지금 13번을 나와서 이제 2착 2회, 3착,
우승 2회, 2착 2회를 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성적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는 좀 어려운 좀 평범한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을 잘 보시면 비교적 강편성에서 좀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그 강편성에서도 싸움을 했었던 마필이고 1800m 장거리를 주로 뛰었던 마필인데 지금 거리를 내렸습니다.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경주 강한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라면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1600m 경주에서 전개가 상당히 좀 유리해지는 그런 마필이고요. 7번마 아베라우어는 지금 2주 만에 빠르게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전 경주에서 이 마필을 좀 강하게 추천했었던 마필입니다. 이 아베라우어라는 마필도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앞선을 나가면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좀 휴양을 하고 나온 마필이죠.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휴양 복귀전을 치렀고 직전 2주 전에 나왔는데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주 만에 조금은 빠르게 출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마필이 제 컨디션만 찾는다면 이번 경주는 당연히 선행입니다. 그럼 버틸 수 있는 마필인데 출주기가 좀 빨라졌다라는 거 그리고 휴양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조금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고요. 자, 9번마 월드5는 승군한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4군 국산마 4군이든 혼합 4등급 경주에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마필이 지금 보시면 선행 강편석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월드5라는 마필도 원래 앞선을 가야 되는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순발력이 없는 마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뒤에서 전개를 많이 하고 말았죠. 근데 왜냐하면 그게 편성 자체가 강한 선행마들이 이끄는 그런 경주 편성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선행 후보만 해봐야 4번마 위너블 에디션, 5번마 버럭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윤석 기수가 이 9번마 월드5를 가지고 장점인 앞선을 좀 붙일 수 있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 왜? 이 마필은 뒷심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5의 선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외곽에 있는 12번마 코너원 이 마필이 저는 솔직히 데뷔 당시에 이 코너원이라는 마필에 대해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마필인데 저 국산마 5군에서 많이 헤맸죠. 많이 헤맸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이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지금 승군전에 나왔는데 이 마필은 밀고 나오면서 선행을 가는 마필입니다. 자, 외곽 게이트의 단점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이번 경주는 1600입니다. 1600m 경주 거리라면 외곽이라는 단점이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경주 이제 승군전이기 때문에 감량 일정도 좀 어느 정도 안 왔고 해볼 만한 편성을 지금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김동현 기수가 이 코너원을 가지고 뒤에서 놀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직선주로 긴 구간을 이용을 해서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좀 감아 나올 가망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경주가 4번마 위너블 에디션, 5번마 버럭, 7번마 아베라우어, 9번마 월드5, 12번마 코너원 이런 마필들이 좀 경합을 벌일 가망이 높은데 기본적으로 5번이 좀 앞선을 나갈 거고요. 여기에 9번마가 빠르게 어깨짚어 따라 붙을 거고 12번마 코너원이 외곽에서 휘감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승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단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선행마가 없는 경주다 보니까 앞선에서 치열하게 눈치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서로 간의 경합의 상황 그러면 오버페이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선의 마필들이 직선주로 무뎌졌을 때 뒤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1순위로 보는 마필은 10번마 달빛 사냥꾼입니다. 자, 김태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마이너스 4kg 감량 이점이 상당히 좋죠. 자, 이 마필이 데뷔 전 정도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11번 게이트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초반에 벌어진 거리를 극복을 못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스타트가 딱 됐을 때 이 달빛 사냥꾼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스타트가 잘 안 돼서 뒤로 밀려버리면 저는 답이 없다라고 보는데, 저는 김태현 기수가 감량 이점이라면 조금은 빠르게 붙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앞선의 마필들이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가면 뒷 공간이 비게 되죠. 여기 이 선입권 꽃자리를 빠르게 치고 들어올 수 있느냐, 이 자리를 선점해서 3, 4코너 돌아갈 때 안쪽 주로에서 앞선의 마필들과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갈 수 있다면 막판 탄력은 저는 보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이 달빛 사냥꾼과 1번마 원더 드래곤 이 두 마필을 지금 동반 출전을 시켰는데, 보시면 둘 다 고가의 마필입니다. 고가의 마필인데, 원더 드래곤은 직전 데뷔전에서 앞도 안 되고 뒤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이 마필은 주행 자세가 어느 정도 좀 교정이 돼야 되는 마필로 보여지고, 물론 이번 경주에서 게이트의 이점으로 승부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1번마 원더 드래곤보다는 10번마 달빛 사냥꾼의 조교 모습이 조금은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변이 일어난다면 저는 10번마 달빛 사냥꾼이 막판 탄력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버럭, 12번마 코너원, 그리고 9번마 월드파이브, 복병마로 막판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10번마 달빛 사냥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글쎄요, 사전 인기도를 봤을 때 인기마 두 마필이 땡땡 굳어서 오는 그런 경주처럼 보입니다. 2번마 해피블루와 9번마 라스트 드래곤, 이 중에서도 이제 9번마 라스트 드래곤에 대한 기대치가 높죠. 3연승에 지금 도전하는 마필이고,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없잖아 않고는 있지만 상당히 칼칼한 성격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부경의 1800입니다. 부경의 1800은 아무래도 안게이트 좀 앞선을 가는 마필이 유리한데, 일단 스타트가 딱 되면 2번마 해피블루와 9번마 라스트 드래곤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좀 할 가망이 높고, 바로 뒤를 붙여서 7번마 썬더 퓨리가 따라갈 가망이 높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만약에 2번마 해피블루와 9번마 라스트 드래곤이 서로 게이트 번호가 바뀌었다면 저는 해피블루를 강하게 보지를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해피블루가 상당히 좀 좋은 게이트를 배정을 받아버렸죠. 그러니까 안게이트에서 딱 코너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2번마 해피블루가 앞으로 쭉 가게 되면 9번마 라스트 드래곤이 어깨 짚어갈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면 뒷직선 주로에서도 역시 2번마 해피블루가 나가고 9번마 라스트 드래곤이 어깨 짚어가는 가운데 7번마 썬더 퓨리가 따라가는데, 여기에 이제 12번마 밀크데이가 휘감고 나오는 전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12번마 밀크데이가 휘감고 나오면서 만약에 앞선까지 확 가버리게 되면 솔직히 이 2번마 해피블루나 9번마 라스트 드래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라스트 드래곤은 지금 부담 중량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 마필이 55kg까지는 짊어졌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56.5가 크게 부담이 되는 부담 중량은 아니지만 직전 경주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경주 거리가 지금 1800 장거리를 처음 뛰어보는 거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럼 밀크데이가 예전의 모습처럼 밀고 나와서 뒷직선 주로에서 앞선을 갈 수 있느냐인데, 저는 이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12번 밀크데이의 최근의 행보로 봐서는 붙여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넘어가지는 못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도 2번마 해피블루와 9번마
라스트 드래곤 이 두 마필이 계속 경합을 할 가망이 높은데, 만약에 이 두 마필이 경합에서 어느 한 마필이 좀 걸음이 무뎌지는 걸음이 나왔을 때는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이 7번마 썬더퓨리의 전개가 저는 좋아 보입니다. 자, 이 썬더퓨리가 최근의 모습을 보면 좀 바닥권에 있는 마필이고 앞선을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썬더퓨리라는 마필은 원래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앞선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번 경주는 이번 해피블루와 라스트 드래곤이 빠르게 경주를 끌고 갈 때 바로 붙일 수 있는 말이 저는 7번마 썬더퓨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위권에 좀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고 인기마 두 마필을 바라보면서 뛸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전개를 할 수 있고 작전을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마지막까지도 이 세 마필이 물고 물리는 혼전이 나왔을 때 저는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퍼스트파크입니다. 물론 뭐 1번마 최강마린 상당히 막판 탄력이 좋은 마필이고요. 11번마 바벨 하트도 계속해서 좀 기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근성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뭐 이런 마필들도 올라올 수는 있는데 저는 1번마 최강마리는 안에 갇힐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11번마 바벨 하트는 외곽을 삥삥 돌 가망이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5번마 퍼스트 파크는 이렇다 할 견제가 없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걸음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앞선의 마필들 인기마선에서 끝나가는 경주의 흐름 속에서 외곽에서 자기만의 걸음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저는 5번마 퍼스트파크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추임마를 좀 좋아하는 그런 성향도 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추임마가 들어오면 일단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인기마선에서 그냥 끝날 가망이 높은 경주지만 의외의 복병이 있다. 그리고 인기마 두 마필의 습성이 경주 질주 습성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 점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라스트 드래곤, 2번마 해피블루, 그리고 2번마 해피블루가 아니고 7번마 썬더퓨리를 조금은 더 좋게 봅니다. 그리고 2번마 해피블루,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퍼스트파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하는 오늘 교차 경주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어쨌든 뭐 상위군의 단거리 경주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순발력 다 갖고 있는 마필들 많고, 보통 이 상위군의 2200이나 1400 경주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번 경주는 제가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인기마선에서 좀 정리가 될 가망이 지금 높은 경주입니다. 자, 일단 1번마 바벨리트는 7세가 된 거세마죠. 경주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따라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마필이고, 자, 2번마 한강세이버 직전 이 3월 29일 날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오늘 대거 출전을 하죠. 한강세이버도 그렇고 볼라벤도 그렇고 뭐 골든 플러스, 초이스런, 그리고 까르페 바벨, 뭐 이런 마필들 여기에 이 오르다까지 이렇게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재판인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리턴 매치라고 봐야 되는데, 그 당시 한강세이버가 인기 1위 마필이었고 유승환 기수, 서울에서 내려왔었던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졸전을 펼쳤죠. 졸전을 펼쳤는데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다나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게이트도 상당히 좀 유리해졌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좀 좋은 성적이 나올 가망이 높고, 자, 볼라베는 직전 경주 인기 하위권의 마필이었는데 4차까지 갖다 대는 이변을 일으켰었는데 저는 뭐 이게 다 가지 않을까. 다시 한번 지금 리턴 매치를 하는 데 있어서 볼라벤이 직전만큼의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강세이버가 볼라벤한테 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좀 노렸던 마필이 이 4번마 골든 플러스입니다. 다들 선행마잖아요. 근데 이 골든 플러스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근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골든 플러스가 저는 좀 컨디션이 좀 저하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교 모습 자체도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개로 봐서는 분명히 골든 플러스가 앞선 에마필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인기마 접전 구도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인데 조교의 모습으로서는 앞선의 마필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필은 이 현장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현재로 봐서는 좀 강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자, 5번 마 초이스런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제가 가장 그 기본 능력은 강하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 갖고 있고 막판까지 버티는 근성도 갖고 있고요. 이 마필은 뭐 상위군까지는 뭐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마필인데 다만 이제 2등급에 올라와서 최근에 두 번의 모습은 조금은 아쉬움이 남기고 있고 2월달 경주 잣나무길한테 졌다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6번 막 까르페바벨은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제가 추천을 상당히 많이 했던 그런 마필이고 앞선에서 막판까지 좀 근성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편성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까르페바벨이라는 마필 자체는 좋은 마필입니다. 좋은 마필인데 그렇다고 최강자급이냐 했을 때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편성을 만나느냐고요. 판타스틱 데이는 이 마필도 지금 점핑 출전을 한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8번마 오르다는 가끔 가다가 이제 막판 뒷심을 보이는 마필이지만 이번 경주는 경주 흐름이 상당히 빠를 것으로 보이고 자, 판타스틱 킹덤이 이번 경주 많은 인기를 누릴 겁니다.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이고 고가의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8전을 뛰어서 5번을 지금 우승한 마필입니다. 어쨌든 빠른 전적 속에서 1등급 진입을 노리고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인 막강 탄력에 순발력과 탄력을 겸비한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가 거의 휴양 복귀전이었죠. 작년 4월 30일 경주를 뛰고 거의 11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던 경주에서도 역시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3군과 2군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판타스틱 킹덤이 상위군의 경주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걸음을 보일 수 있느냐고 또 하나는 앞선을 가야 되는 마필인데 외곽에 몰렸고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다라는 게 과연 전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상당히 문제기는 한데 저는 이 마필을 따라가는 전개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시대 기수가 최근의 기승을 보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쉽게 경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곽 게이트 번호를 받았을 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초반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최시대 기수가 이 판타스틱 킹덤을 좀 강하게 끌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막 금화 패셔너트도 역시 점핑 출전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마필.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간단하게 마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요. 5번마 초이스런, 9번마 판타스틱 킹덤, 2번마 한강 세이버,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까르페바벨. 이 네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네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크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편성입니다.